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포트폴리오 한번 기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비트코인을 보면 이 비트코인이 제가 그동안 이게 RSI를 말씀 안 드렸었는데 이게 보면 이게 일봉입니다. 그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 일봉 이게 지나간 얘기지만 그 일봉이에요. 이거 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RSI를 여기 이제 그림에 위에 이렇게 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제가 얘기했죠? 여기 RSI가 여기 30 근처. 여기는 뭐 더 내려왔었지만, 이렇게 30 근처 왔을 때, 제가 RSI가 이렇게 여기가 25니까요. 여기 한 30 근처잖아요. 이게 보시면. 이게 27, 28. RSI 보면 28.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 이런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 연결해 보면 여기 이런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중장기여시면 이렇게 그 단타나 단기여신 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중장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오래 들고 가가지고 내가 수익을 크게 만들겠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게 이 RSI만 보시면 된다. 다른 뭐 이렇게 이제 지표들이 이 보조 지표들 있잖아요. 보조 지표. 그래서 여기 이제 주식이나 차트 관련해서 이 보조 지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장단점, 특징이 있는데, 어, 자, 그래서 RSI를 보시고, 이렇게 이제, 요런 구간, 제 있잖아요. 여기, 이런데, 여기 보면, 이런데, 이런 데가 되겠죠. 이런데, 보면, 대략 보셔서, 이런데. 지금 보시면, RSI가 여기가 30 밑에 아까 28 정도 였잖아요. 이게 제가 늘 얘기했듯이 RSI를 보면 이게 이제 감해도 일봉으로 보셨을 때 감해도 구간이고, 그래서 이럴 때 아직 뭐 바닥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단기적으로 봐도 이렇게 보시면 저희는 어차피 이렇게 막 그 단타나 이렇게 단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단타나 단기 이게 단타나 단기여실 분들은 이제 그 RSI가 아니고 그 다른 보조 지표를 보셔야 돼요. 이게 저는 이제 중장기를 할 거니까 저희는 우량주가 됐든 이 저희가 하는 개별주가 됐든 그다음에 여기 비트코인이 됐든 다 이렇게 중장기, 저희는 이렇게 중장기를 해서 이 중장기를 해서 최소한 50%, 100%, 200% 이런 수익을 만들어 가려고 관리를 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게 RSI 하나면 충분하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RSI가 여기 뭐 구덩이를 파고 막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보면 이런 구간들이 바닥, 단기적으로는 이런 데가 바닥 근처였다는 얘기죠. 보시면. 그럼 여기가 보면 막 2천만 원대 초반, 뭐 2천만 원도 잠깐 깨고 이런 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뭐 한 번에 사실한 건 아니지만 이럴 때 산 것들은 지금 보시면 2천만 원에서 이게 보면 거의 2,600만 원, 그죠? 2,600만 원, 2천만 원대 뭐 근처에 붙어갖고 2,600만 원, 이게 계산해 보시면 이게 거의 플러스 30% 올라온 거예요. 플러스 30. 그것도 가만히 보면 이게 그냥 일주일 사이에 올라온 게 일주일 사이에. 비트코인이 보면 거의 1년 막 넘게 계속 그냥 하락하고 또 하락하고 별로 반등다운 반등도 없이 계속 하락. 이렇게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거의 1년 가까이 뭐 반등다운 반등도 없었어요. 계속 하락.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하락.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겹게 1년 이상 오더만 여기 보면 또 일주일 사이에 거의 한 30%, 이 30%는 엄청 큰 거예요. 비트코인에서
플러스 30%면 특히 이제 비트코인은 저희야 이제 이 자금이 이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비트코인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듯이 비트코인은 뭐 본인들 그 자산의 한 10% 정도 제가 제 포트폴리오에서 한 10% 정도만 제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만 하나 집중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진짜 이제 이런 구간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상관없이 금액으로 따지면 이런 데가 진짜 막 그 많이는 막 1억에서 막 아무튼 막 몇 억도 일단 샀어야 되는 구간이다.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저희 어디선가 사야 되는데 보면 이렇게 해서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RSI가 이렇게 과매도 구간이었을 때 여기 요런 데가 이게 바닥 근처였다는 얘기예요. 바닥 근처 그렇잖아요. 이 그림으로 보면 이게 지나고 나서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RSI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이유가 지나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저희는 RSI만 이렇게 보시면서 특히 바닥 근처에 있을 때 여기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게 바닥이라고 확인된 건 아니에요. 바닥이라고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30% 올라왔으면 아직은 여기가 이게 단기적으로는 바닥인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바닥 근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30% 거의 그 30% 올라오는데 거의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렸다. 아니고 그 30%면 엄청 거의 삼성전자가 30% 가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삼성전자가 저희가 삼성전자도 했었지만 삼성전자가 30% 가려면 최소한 몇 달 걸립니다. 몇 달. 그때 저희가 100만 원에서 이렇게 30% 100만 원에서 130만 원 그때 가는데도 몇 개월 걸렸었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RSI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중장기 투자자한테는 보조 지표를 보실 때 이렇게 RSI 하나만 이렇게 잘 보시면서 특히 이제 바닥권과 고점권, 나중에 고점권도 가면 제가 RSI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여기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그 선을 지금 여기로 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제가 선을 안 그리다가 이 파란색으로 이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여기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요 선. 요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월봉으로 보시면 이번 달 2023년도 1월 달 2023년도 1월 달도 이제 그 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 남았나요? 지금 보면 이제 2023년 1월 달도 거의 다 가고 있는데 결국 여기 이제 1월 달이 결국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장대 양봉 비슷한 월봉이 나왔어요. 이건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이 정도면 30% 올라왔으니까 보면 이게 거의 장대 양봉으로 나온 거예요. 장대 양봉으로. 근데 여기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또 많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거래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월봉으로 보면 거래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월봉으로 봤을 때 이 거래량은 얼마 안 되잖아요. 거래량은 얼마 안 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이 진짜 믿을 만한 양봉이냐? 이게 좀 이게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거래량이 중요하다. 그것은 주식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에서 다 그래요. 거래량, 특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중요한데
보면 이제 고점권에서도 그렇고 이 바닥 근처에서도 이 거래량이 중요한데 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이 장대 양봉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2월달, 3월달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그것도 보면서 또 판단을 해야겠지만 아무튼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이게 저항선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때 2023년도는 여기서 제가 작년 말인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한 50%, 이렇게 돌아서 갈 확률이 한 50%, 이렇게 확률로 따지면 이렇게 50 이렇게 퍼센테지로 따지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2023년 1월 달 들어서 가지고 일단은 장대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그 장대 양봉이 나와서 지금 보면 한 30% 정도, 이게 바닥 대비 30% 정도 이렇게 올라온 상태인데 결국은 지금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꼬리는 놔두고 여기 몸통을 기준으로 일단은 몸통을 기준해서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가든 이제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돌아서 가든 아무튼 일단은 이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제가 그려놓은 요선이 상당히 좀 강한 저항선이 될 거고 또 거기를 뚫고 가게 되면 여기서 뚫고 가든 이렇게 돌아서 뚫고 가든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선 그려보면 여기가 상당히 또 매물대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림상으로 보면 근데 지금 1차적으로는 여기가 상당히 매물대가 강하다. 이게 매물대라는 게 있어요. 매물대가 뭐냐면 그 개인들이 많이 사서 물려 있는 가격대다 이런 얘기죠. 매물대. 이 매물대. 그러니까 요 정도 가서 가격을 만들어 주면 여기 물려 있던 개인들 여기서 물려 가지고 손절하는 개인들은 여기서 계속 손실 상태에 있다가 여기 이제 여기 올라오면은 이게 매물대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갖고 지금 이제 여기 거의 다 와 가잖아요. 여기 가면 여기에서 이제 물려 있는 이게 물려서 손실이 나 있는 이게 손절을 안 하고 손실이 저희야 뭐 손절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게 대부분 개인들은 이렇게 매매를 목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해서 손실이 나 있는 개인들은 결국 이렇게 물렸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것만 따져도 이제 몇 달이잖아요. 보시면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그죠? 여기 샀다면 한 달, 두 달, 석 달, 그 3개월, 4개월 이렇게 물려 있는 거니까 그 개인들은 3, 4개월 물려 있으면 상당히 길게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이게 거의 여기가 거의 5개월이에요. 5개월. 이게 비트코인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을 보면 이렇게 같은 가격대,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5개월 정도 간 적이 여기가 처음이에요. 처음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매물대가 상당히 강한 매물대다. 여기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게 아마 여기서 아까 1번으로 가든 2번으로 가든 이게 아마 여기를 뚫으려면 여기서 여기 물려 있는 개인들을 다 이렇게 아무튼 본전하고 나가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시간이 걸릴 거다.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이게 그 다음에도 제가 또 보여드리면 설명하겠지만 일단 미리 제가 얘기를 하면 일단은 이 매물대가 비트코인 업비트 상에서 매물대로 봤을 때 여기 매물대가 가장 긴 가장 긴 매물대였다. 가장 긴 매물대. 그러니까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면 여기다 30일 곱하면은 거의 150일이잖아. 150일. 150일. 150일간 이렇게 매물대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상당히 그 매물 소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고. 근데 뭐 인제 그게 이제 경험적으로는 그런데 또 이게 또 뭐 상황에 따라서 한 번에 확 뚫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를 뚫으려면 시간을 상당히 걸리서 어 거기를 뚫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미리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나중에 다 확인이 될 부분인데 미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주일 사이에 올라오니까 비트코인 막 또 금방 갈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또 여기서 막 금방 가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여기 또 한 번에 확 사고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아까 왜 지금 이 매물대만 생각해도 여기 금방 안 간다 얘기죠. 이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려면 매물대 여기 개인들을 여기서 다 정리를 하려면 여기서 시간을 상당히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고,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비트코인을 저희는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저희가 세력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비트코인을 매집을 한다, 매집을. 이게 매집을 한다는 얘기는 이 말을 바꿔놓으면 이게 분할 매수지, 분할. 제가 늘 얘기하는 분할 매수. 그래서 금방 갈 것 같다고 또 막 또 여기서 그냥 한 번에 확 사고 이러면 안 되고, 충분히 요 구간 그 있잖아요. 여기서 앞으로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지 모르지만 여기 요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게 이 미래인데, 이것은 미래인데 요런 구간에서 여기서 한 번에 가든 이렇게 뚫고 나가든 했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매집이라는 것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막 급하게 하루에 다 해버리고 일주일에 다 해버리고 이러시면 안 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력들처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할 매수. 그래서 제가 1년 365일 얘기해서 음봉 따라서 이렇게 한 그렇잖아요. 한 150번 이렇게 나눠서 하실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변화 없는 거고, 지금도 여기서 금방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도 문제고 또 여기도 문제예요. 여기도 이제 어떻게 돌파해서 가느냐. 여기를 뚫었다고 해도 나중에 여기서 가다가 여기서 다시 떨어졌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버텨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상황들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뚫었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세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 같으면 한 번에 다 갔으면 좋겠지만 그건 개인들의 희망사항이고, 그래서 어떤 방향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방향이야 어차피 세력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 개인들이 방향을 만들어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은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그 방향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매집을 해갈 거냐, 요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충분히 나눠서, 설령 내가 덜 샀으면 나중에 여기 올라가서 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일단 분할 매수한 걸로 만족을 하고, 지금 금방 갈 것 같다고 해서 그걸 막 또 거기다가 또 막 한 번에 또 다 현금 다 집어넣고 이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지금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와서 좋긴 한데, 지금 이 거래량이 없이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정말 이렇게 믿을 만한 장대 양봉이냐 이게 좀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매물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쪽 저항선, 지금 여기 가까이는 요거하고 지금 두 개의 고비가 남아 있는데, 이거야 이제 시간 지나면서 보면 되겠죠, 이쪽에서. 근데 일단은 이제 여기 수강생분들은 이런 구간에 충분히 매집을 하는데, 이제는 이런 데하고 다르게, 지금 위에서 내려온 이런 데하고 다르게 이 구간은 매집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적극적이라는 게 한 번에 막 많이 사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쪼개서 음봉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매집을 하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이 아주 개인들한테도 좋은 가격에 상관없이요. 가격에 상관없이 좋은 가격에 매집을 해갈 수 있는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앞으로 이 구간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차피 여기 사서 일단은 여기 이제 상황을 보고 제가 이제 다시 판단을 해가겠지만, 이렇게 이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이제 저희가 매집을 통해서 대응을 해가면 된다.
막 흥분하시고 올라온다고 해서 막 흥분하시고 이럴 게 아니라 이게 올라올 때일수록 좀 이렇게 좀 침착하게 냉정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들은 막 좀 막 올라오면 막 또 흥분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또 망하고 아무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시는데 이렇게 특히 이렇게 이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이럴 때일수록 좀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장대 양봉이 나와서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던 건 좋은 건데 이 거래량이 거기에 좀 따라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거래량이 약하다. 그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근데 또 뭐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세력들이.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좀 더 뒷받침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도 또 속임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아는 거하고 또 반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세력들이 의도하는 대로 어떤 그림을 그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세력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는 그 뭐 개인들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런 것까지 뭐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 상황에 맞게 그냥 대응만 매집을 통해서 해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나 그 리플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잘 가지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흐름을 보고 중간중간에 저는 이제 요것을 막 여기까지 끌고 간다 이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런 매물대 이런 데를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를 제가 보고 제가 판단해서 중간에 반절이든 전체든 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매집해서 그냥 가지고 계셔라.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알트코인 한두 개는 또 좋은 알트코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꼭 불장이 아니더라도 한두 개. 그래서 한두 개가 해서 뭐 한 5배, 10배 뭐 이런 정도 갈 수 있는 알트코인이 한두 개 정도. 뭐 그런 알트코인도 또 찾아지면 또 제가 뭐 드려볼 생각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금은 욕심을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아무리 지금 바닥 근처라고 해도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적은 폭 같지만 이게 적은 폭이 아니에요. 이게 월봉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이게 적은 폭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게 내려오면 이게 떨어지는 폭이 이 그림으로는 작은 폭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거 막 이런 폭이잖아. 이런 폭 여기 이럴 때 막 이런 폭이잖아. 보시면 이게 그것도 폭리로 떨어지니까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현금을 최대한 아껴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서 1년에 이렇게 1년 동안 앞으로 2023년도 1년 동안 분할 매수하신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천천히 하셔야 이게 오래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계좌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뭐 요 계좌는 일단은 이게 원금을 본인들 원금이 얼마인지를 항상 체크를 하세요. 중간에 이제 원금을 넣었다가 일부 뺄 수도 있고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기록들을 정확히 해 놓으시고 그 원금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이 돈을 넣고 뺀 건 없어요. 한번 넣고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요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2천만 원이 원금인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시장 흐름에 맞춰서 계좌가 이렇게 늘고 줄고 한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은 이제 약간 그래서 이런 숫자는 의미가 없다. 이건 어차피 흘러가는 숫자인 거고 그래서 2천만 원이 나중에 시장이 나중에 지수가 저기 3천 근처 가 있을 때 이 추정예탁금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원금하고 중요한 것은 그 수강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금하고 이 추정예탁금이 중요하다. 추정예탁금이 중요한데 지금 이 추정예탁금은 지금 현재의 추정예탁금인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추정예탁금이 아니고 미래의 추정예탁금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의 추정예탁금. 그 미래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나중에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3천 이렇게 근처 가 있을 때 그런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 코스피 지수가 3천 근처 가 있을 때, 코스피 지수가 3천 근처 가 있었을 때, 그때 내 이 추정 예탁금, 지금 현재 이 추정 예탁금이 얼마까지 가 있을 거냐? 여기 요 숫자 있는데, 그렇죠? 최소한도 이 숫자는 근처 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중간에 이렇게 종목 교체 이런 걸 얘기한 것은 이렇게 이제 나중에 3천 근처 가 있더라도 조금 속도를 높여가지고 이것을 이 숫자를 넘어가 있자 이게 제가 종목 교체 얘기를 한 거예요. 종목 교체의 의미가 종목 교체 다만 종목 교체를 하자 이 얘기가 아니고 이 바닥권에 있을 때 종목 교체를 잘 해놔야 하실 수 있는 분은 종목 교체를 잘 해놔야 그래야 나중에 같은 3천을 지수가 가 있더라도 본인 계좌가 지금 여기 총 장부 금액을 찍겠는 이 금액을 넘어가 있을 수가 있다. 그게 좋은 거잖아요. 음, 자, 그것을 이제 길게 보면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 종목 교체를 말씀드렸던 거고, 단지 종목을 교체한다 이게 아니고 계좌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제 종목 교체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그런 설명을 제가 시간 지나면서 이제 제가 하는 거고, 나중에 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흐름을 어차피 쭉 보셨으니까 그래서 계좌를 그냥 보지 마시고 본인들 계좌를 사실은 본인들 계좌를 이렇게 본인들 계좌의 추정 예탁금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프를 응? 모눈중에다가 모눈중이 있잖아요. 모눈중이 아니면 모눈중에다가 본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모눈중에 이렇게 해갖고 이 추정 예탁금을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시면 이 그림이 쭉 그려지지 않겠어요? 이게 그림이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흐름이라는 것은 이 그림을 보는 거죠. 그림 이렇게 이게 늘고 줄고 이게 흐름인 거죠. 이게 흐름. 그래서 본인들 계좌에 어떤 추정예탁금의 흐름을 보시려면 이렇게 모눈주의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보세요. 점을 찍어 놓으면 그게 다 나중에 그 흐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이 계좌 가지고 제가 3,300 갔을 때, 그 다음에 2,150 내려왔을 때, 그렇잖아요. 다시 이렇게 2,500 갔을 때, 다시 2,250 왔을 때,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본인들 걸 보시려면, 이게 숫자를 보시면 숫자를 다 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림을 이렇게 해서. 그래야 이제 흐름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흐름. 그 투자를 본인들이 잘 관리해 가시려면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 흐름을.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것도 그 흐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어떤 가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가격이야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데 그 가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흐름을 이렇게 저희가 중장기를 해야 되니까 계속 흐름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다. 뭐고요. 그다음에 오늘 투자자들이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이게 잠깐 보면은요. 오늘 코스피를 외국인들이 샀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오르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팔고 개인이 사고 그러니까 코스닥이 안 좋죠. 보시면 그러니까 지수로 보면 오늘 코스닥은 그저 그렇고 코스피는 좀 이렇게 외국인이 사니까 코스피는 어느 정도 올랐고 그런 수급이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을 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계좌 같은 경우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루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좀 약세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급은 아무튼 근데 저희가 코스닥 종목을 주로 들고 있지만 저희한테 중요한 건 이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 결국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코스닥도 그것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코스피 지수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환율을 보시면 환율은 뭐 거의 제자리죠. 어떻게 보면 여기 일주일 동안 보면 여기 거의 제자리다. 이게 환율은 뭐 1200 얼마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 환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이제 이 비트코인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니까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이 달러 지수다. 달러 인덱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보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봐두셔야 하는 건 뭐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 달러 인덱스가 고점 근처가 어디였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100 근처. 그죠? 여기 100이잖아요. 100.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그 달러 인덱스, 이게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가 과거, 그러니까 최근 빼고, 최근은 여기가 최근이고, 이게 과거 같은 경우에 이 고점은, 달러 인덱스의 고점은 거의 100이 고점이었다, 100이.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금리를 올리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급격하게 올린 적은 없었다, 얘기죠. 지금처럼. 이게 월봉으로 본 거거든요. 월봉으로 봤을 때, 여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거의 한 115.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몸통으로 봐도 한 112. 여기를 보면 한 115, 114, 115 그렇잖아요. 114.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뭐 얼마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큰 차이죠. 보면. 그래서 그 최근에 이게 강달러를 유도하면서 이게 고금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빅스텝, 자이언 스텝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게 거의 한 114 근처가 이제 최근에 고점이었는데 이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고 경제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그냥 뭐 강제적으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인 거고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이 달러 인덱스가 보면 이렇게 과거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여기 100 근처가 과거에 100 근처가 고점이었는데 지금도 달러 인덱스가 여기 100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 100보다 그렇죠? 100보다 위에 있다 100보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더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더 내려와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흐름으로 보면 중간에 과거에 보면 여기 100이 고점이었고 여기 그렇잖아요. 여기 밑에 한 90 정도, 90 정도가 이게 바닥권이었고, 95 정도가 중간이고, 여기 95 정도가 중간이니까, 일단 뭐 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95, 여기 95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우선은요, 이렇게 그림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결국은 이제 달러 인덱스에 의해서 환율도 결정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결국 이 달러 인덱스에 의해서 환율도 결정되고, 결국 그 달러 인덱스에 의해서 환율도 결정되고 달러 인덱스가 어떤 흐름으로 가냐에 따라서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근데 아무튼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잘 보시면 이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 코스피 그렇잖아요. 2021년도 여기 6월달부터 해가지고 여기 2021년도 6월달 여기 6월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여기가 바닥이었잖아요. 거의 아까 제가 얘기한 달러 인덱스가 여기 90 바닥.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우상향, 달러 인덱스가 우상향 하는 동안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 코스피는 반대로 여기 3,300부터 이렇게 내려왔단 거예요. 여기 고점까지. 여기 코스피가 3,300, 여기 3,300에서 여기 고점이었을 때, 달러 인덱스가 여기 115 근처에 있을 때, 여기가 우리 코스피가 2,150까지. 그쵸? 2,500, 2,150까지 내려왔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여기 달러 인덱스가 여기 바닥권에 있을 때, 달러 인덱스가 바닥권에 있을 때, 그때 비트코인도 이때가 이게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7천, 8천, 7천, 워피트 기준으로 7천, 8천 이렇게 가다가 비트코인 역시도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갈 때 비트코인도 이렇게 내려왔다. 내려왔다가 지금 살짝 올라가 있고, 여기 우리 코스피도 내려왔다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여기 내려와서 이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니까 우리 코스피도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이제 좀 늦게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이 비트코인도 살짝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도 이게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경제 지표 중에 하나예요. 경제 지표. 제가 나중에 다시 환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제가 달러 인덱스를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경제 지표, 달러 인덱스도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게 경제 지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개념을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어떤 경제 현상을 볼 때, 그냥 경제의 어떤 흐름이나 현상을 보실 때 본인들이 어떤 인과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 본인들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연결시켜 갈 수 있다. 이게 그런 걸 하시라고 제가 경제지표를 제가 여러 주에 걸쳐서 설명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이게 이제 본인들이 그 경제에 대한 거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가 얘기한 어떤 비율을 본인들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한테는, 특히 저희처럼 이렇게 중장기 투자자한테는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경제지표를 좀 약간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고, 그 환율과 달러 인덱스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거란 얘기죠. 근데 우선은 이제 이 경제지표에서 이 달러 인덱스를 저희가 먼저 사용을 해야 되니까, 먼저 이제 일단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저희는 이제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달러 인덱스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환율 설명해 드리면서 그때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다. 우선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어차피 보는 김에 반드시 보고 가야 되는 게 중에 하나가 원유예요. 여기 원유 원유 차트입니다. 원유도 보시면 원유도 여기 그 흐름을 받으시라는 거죠. 흐름을. 원유도 많이 올라갔을 때는 여기 125달러,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서 125달러가 이게 언제냐, 이게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이 막 일어났을 때요. 그렇잖아요. 작년에 2월달 3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때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됐을 때잖아요. 그때 원유값이 이렇게 125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100달러도 깨고 내려와서 거의 79, 80, 이 정도. 근데 지금은 원유 가격이 한 80까지, 이게 달러죠. 원유가 80달러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125달러까지 갔다가 80달러.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을 기억을 해 놓으시라는 거죠. 이 원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일어났을 때 그때 피크를, 그 정점을 찍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거의 여기 보시면 한 80달러 근처까지 내려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유를 봐야 되는 것은 이 원유가 바로 그 인플레의 1차적인 원인이 되니까 저희가 인플레이션. 지금 미국 연준에서 얘기하는 그 인플레이션의 가장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게 그게 이게 원유기 때문에 그래서 원유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보시면. 그래서 원유의 흐름을 그 숫자를 보시라는 게 아니고 흐름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보셔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를 때는 원유가 이게 상승 흐름이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 상승 흐름이었다는 게 아니고, 이럴 때 볼 때도, 아, 원유가 이게 상승 흐름이구나, 상승 흐름이구나, 이렇게 봐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지금은 이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아, 지금 하락 흐름이구나, 하락 흐름이구나, 이렇게 봐가면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흐름을 본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게.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흐름을 일주일 단위라도 이렇게 한 번씩 봐가면 또 흐름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어떤 게 경제 현상이나 시장이나 이런 어떤 설명을 들으실 때 그래도 저게 무슨 얘기구나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가면서 들으면 그만큼 이해를 많이 하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해외 주식시장은 나스닥은 이렇게 쭉 올랐어요. 일주일 동안 보시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올랐다가 뭐 어젠가 오늘인가 아무튼 이렇게 좀 조정을 살짝 받았고 그래서 나스닥은 뭐 아직까지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저점을 보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늘 얘기했듯이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여기 잘 보시면 기술적으로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이 바닥을 이렇게 1차, 2차, 3차 만드는데 이렇게 늘어져서 만들잖아요. 늘어져서. 이런 그림은 별로 좋은 그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을 만들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늘어지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상승하려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착 치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이 힘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 이게 좀 상승을 그래도 웬만큼 하겠구나 이렇게 이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마지못해서 상승을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이 그림에서 지금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 이게 상승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나스닥은 보시면 여전히 여기 보면 이평선이 다 얘기해 주잖아요. 여기 그 200선, 120선 이게 여기서 가장 장기 이평선인 200선도 하락 추세고 여기 있잖아요. 120선도 하락 추세고 그러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20선 장기 이평선에서 120선 여기 200선 이렇게 이게 장기 이평선이 하락 추세를 들어요. 장기 이평선. 이 장기 이평선이 지금 하락 추세로 가고 있잖아. 하락 추세.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들이 하락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여기서 힘을 써봐야 힘이 아주 약해요. 에너지가.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은 이 반등이다. 상승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게 올라가 주면 저희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단기적으로 저희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도 나스닥이 여기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올라가 주면 좋아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게 자, 근데 아무튼 여기는 이렇게 지금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은 보면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여기서 그냥 거의 제자리 그럼 합니다. 제자리 여기 제자리.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러니까 코스닥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좌도 별로 변화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계좌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계좌도 이 시장이 거의 횡보니까 이 횡보예요. 횡보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계속 횡보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은 횡보했다. 게 다음 일주일 동안은 또 뭐 어떤 글을 글지 이제 그 다음 주에 보면은 그림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횡보하고 있다.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저점을 보면 이게 길어졌는데 여기 1차, 2차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왜 돌아가냐? 이게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좀 보면 먼저 이게 삼성전자부터 보면은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는 자, 삼성전자는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 제가 했듯이 RSI 여기 있을 때 RSI가 30 근처 와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거 이런 우량주들은 RSI 보면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나간 거지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RSI가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사면 최소한도 손해볼 일은 없다. 안 얘기죠. 손해볼 일은. 그렇잖아요. 지나고 나서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아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비트코인 제가 일봉 보여드리면서 그 RSI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삼성전자나 제가 얘기하는 게 SK 바이오사이언스나 그다음에 카카오나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주식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우량주예요. 우량주. 비트코인도 주식으로 얘기하면 우량주죠.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우량주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중장기를 듣기는 한다 했을 때는 제가 아까 얘기한 RSI만 잘 보면서 그래서 이런 데서 한 번에 사시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분할 매수 하시면 된다. 분할 매수. 그렇잖아요. 이런 데서 분할 매수 하면 된다. 내가 1억을 삼성전자 사겠다. 그러면 이런 데서 분할 매수 하시면 되고 삼성전자 1억을 사겠다. 그럼 여기서 이런 데서 분할 매수. 그러니까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 하시라. 분할 매수. 응? 삼성전자 1억 원치 사겠다. 그러면 천만 원씩 10번 사든지 이런 식으로 사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손해 볼 일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개인들이 삼성전자 사갖고 왜 이렇게 손해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RSI만 알고 해도 그런 일은 안 생길 텐데 보면 그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한테 흐름이 좋아요. 일단 삼성전자는 제가 있잖아요. 여기 10월달 이때부터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우상향을 그렇다고 막 엄청 오른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우상향을 하는 이유는 뭐냐? 딱 하나예요. 외국인들이 사니까 그런 거예요. 외국인들이 사니까. 음?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왜 사느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왜 사느냐? 그럼 삼성전자가 수익을 막 두 배, 세 배 내려고는 아니라고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그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니까 그래요. 달러 인덱스가. 다시 얘기하면요. 그래서 아까 달러 인덱스가 중요한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아까 제가 달러 인덱스를 왜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리냐면 아까 그 그림에서 달러 인덱스가 다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마다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샀다는 얘기죠. 그것도 조금 사는 게 아니라 조 단위로 산다는 거죠. 조 단위로. 외국인들은 자금이 크니까 이게. 자, 그래서 그건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그걸 기억하시라고 학교에서. 그래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종목만 보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국인들은 이게 종목만 보니까 그 흐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종목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차피 그 경제 지표를 공부하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횡보하는 겁니다, 이게. 이건 뭐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횡보해, 횡보. 그 일주일 동안 횡보했죠, 뭐, 보면.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가진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런데, 그죠? 그렇다고 여기서 막 엄청 오른 건 아니지만, 아무튼 RSI가 여기 30 근처 있을 때,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 최소한도 손실은 안 난다. 이런 얘기죠. 개인들은 이게 손실 나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개인들은. 자, 카카오도 보시면, 자, 이 카카오 관련된 그룹주들을 앞으로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지금 이런 종목들 흐름이 좋잖아요. 지금 보면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 그죠? 카카오도 보시면 여기는 RSI가 많이 내려왔던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50 밑에 내려왔었잖아요. 여기 뭐 여기도 여기. 근데 내려왔어. RSI가 내려왔을 때 그 이런데 이런 근처. RS가 많이 내려온 이런 근처잖아. RS가 꼭 여기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이 내려온 이런 근처. 이런 근처에서 이게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왜 그러냐면, 이런 우량주들은 이렇게 바닥 근처에 있을 때 많이 사야 된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제 자금이 크신 분들은, 아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여기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우량주라고 하면 지금 그 네 개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내가 내 판단으로 분할 매수를 하겠다. 제가 물론 이제 가격 1차, 2차, 3차 이렇게 잡아드리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어차피 기술적인 해석을 제가 쭉 해드리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내가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보겠다. 이제 1,000만 원치를 하든 3,000만 원치를 하든 5,000만 원치를 하든 내가 분할 매수를 해보겠다.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RSI만 보시고 RSI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을 때 이왕이면 여기처럼 구덩이 팔 때가 좋고요. 이 구덩이 팔 때는 이거 확 싫어잖아요. 이런 데는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이게. 음? 근데 이런 데는 이제 구덩이를 판 게 아니니까 판단을 조금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은 아무 어떤 우량주가 좀 좋아 보여서 이렇게 내가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보고 싶다 하면 어디서 좋다고 하니까 막 사고 이러지 마시고 반드시 RSI 지수를 확인해보고 그래서 RSI 지수가 저기 막 60, 70 있다. 근데 막 엄청 좋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런 종목은 한 주도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종목은. 특히 RSI가 70 이상 넘어가 있다. RSI가 70 이상. 여기 보시면 여기 50이잖아요. 50. 그렇다고 여기는 여기 뭐 70 가죠. 여기 고점은 아니에요.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서부터 보면 꽤 올라왔잖아요. 여기 보면 45,000원에서 여기 있잖아요. 얼마예요, 이게? 6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46,000원에서 이게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면 물론 시간도 그만큼 걸렸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여기 과매도에 있다가 여기 RSI가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 단기 고점인 거예요. 단기 고점. 그러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RSI가 여기 70 넘었을 때 여기 숫자가 안 나왔는데 70 그러니까 RSI가 70 넘어서 70, 80 있으면 거기가 단기 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고점. 저희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단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준으로 해서. 파는 것도, 사는 것도 그렇고, 파는 것도 그렇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그렇게 참고하셔라. 이런 얘기고, 굳이 단타를 하시겠다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이제 개별주 몇 개를 보겠습니다. 아까 먼저 제가 드린 여기 우리 BTS 우린 BTS를 보시면 이게 여기 보시면 우린 BTS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거래량이 없다가 그죠? 거래량이 없다가 여기 장대 양봉 나오면서 여기 매집을 많이 한 거죠. 그다음에 여기 장대 양봉 나오면서 여기 매집한 겁니다. 매집을 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확 줄었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확 줄었는데 가격을 여기서 딱 지키고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하라는 대로 매수하셔서 이렇게 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린 BTS, 그 다음에 나우 아이비도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매집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 매집입니다. 그 가격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없이 이렇게 지키다가 이렇게 장대 양분 비슷하게 장대 양분 변들다가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근데 거래량은 없어요. 거래량 이게 이제 거래량은 없는데 아까 비트코인도 제가 그 거래량 없이 장대 양봉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장대 양봉도 만들고 거래량 없이 장대 양봉도 만들고 이게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죠. 보시면 개인들이 뭐 이런 걸 해요. 개인들이. 응? 자, 이렇게 장대 양봉 만들면 그저 이런 데서 샀던 개인들은 여기서 손절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손절. 이런 데서 샀던 이런 데서 산 개인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보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범위한 권역도 그냥 살짝 조정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거래량이 없다. 이 거래량 없이 가격만 이렇게 살짝 많이도 아니고 살짝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아니죠. 이렇게 거래량 없이 가다가 또 때 되면 이렇게 거래량 하면서 이렇게 여기는 갭상승 나왔는데 이게 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갭상승이 나왔었잖아요. 여기 갭상승이 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서 갭상승해서 뛰었던 여기 가격대 있잖아요. 여기가 대개는 여기가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지지선 이 그림을 보실 때 그래서 이 갭상승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갭상승이라는 게 자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종목에서 갭상승이라는 것은 나중에 갭상승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이게 세력들 입장에서 이게 관리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이 메꾸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이고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지지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갭상승이라는 게 둥 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갭상승을 만들 때 세력들이 돈을 써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써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은 가능하면 이제 지키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떨어지면 다시 또 돈을 써야 되니까 보면 이게 세력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세력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시면 뭐 가격만 그러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데서 또 장대 양봉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림이 엄청 안 좋다가 이렇게 막 장대 양봉 이렇게 거래량 나오면서 이렇게 뭐 상한가든 20%든 딱 올리면 그냥 하루에 가는 거예요. 하루에 여기 내려온 거 여기 얼마 동안 내려온 거예요. 거의 한 달 반 이렇게 내려온 거 그냥 하루에 갑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지금은 막 그림이 엄청 안 좋아 보이죠. 보시면. 그래서 그림이 안 좋아 보일 때 잘 보셔야 된다. 이 수강생 분들은 그림이 안 좋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일성건설도 비슷하죠. 일성건설도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보시면 일성건설 이게 다 매집이에요. 일성건설도 이렇게 여기 윗골이 계속 달고 있잖아요. 이게 매집해 놓고 또 살짝 거래량 없이 조정을 하잖아요. 거래량 없이 보시면 그 개인들을 엄청 지겹게 만드는 거죠. 싫으면 떠나라 얘기예요. 이런 종목에 왜 있냐 빨리 떠나라 얘기입니다. 이런 재미없는 종목에 왜 있냐 오늘 막 많이 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으로 가라 이 얘기예요. 세력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 들어와 있는 개인들한테 오늘 막 이렇게 상한가 가고 막 20% 이상 올라가고 이런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으로 가야지 왜 이렇게 재미없는 종목에 들어와 있냐 응? 그러면서 가격도 살짝 떨어뜨리는 겁니다. 세력들 심리를 다 그렇게 읽고 사는 거예요. 세력들이 이 그림을 그릴 때 개인들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요.
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지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게 매집이에요, 매집. 여기가 고점이 아니고 매집을 한 거예요, 매집을. 그래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써가지고 매집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가격을 지키려고 해요. 그 가격을 뭐 조금만 떨어지지 지키고 있잖아요. 이런 보면 이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RSI 했는데 여기 RSI가 75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렇잖아요. 보시면 RSI 알면 단타가 가능하잖아요. 저희야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그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확률이 이게 생긴다는 얘기죠. 확률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운으로만 하지 말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셔라. 단타를 하더라도 하시려면. 자, 그 다음에 여기 코리아나는 지금 그림 잘 그리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다 매집입니다. 매집. 그리고 여기 막 윗꼬리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나중에 보면 이런 윗꼬리들이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이런 게. 이게 코리아나. 그래서 코리아나는 지금 두세 개로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두세 개로 지금 어떤 막 고점을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막 여기 이게 흔들어 되는 거예요. 흔들어 되는 거. 이 개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윗구리에서 여기 개인들. 개인들은 이런 윗구리에서 엄청 힘들어요. 이런 데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서 저희야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단타 하시는 분들은 저런 그림이 엄청 힘든 그림입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은 KCC건설도 마찬가지예요. KCC건설도 여기서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매집을 해놓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이런 폭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보세요. 거래량이 잘 보세요. 거래량이 지금 그러면 계속 이런 그림만 그리다 끝날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 개인들 눈에는 이게 얼마나 지겹겠어요. 이런 데서 사서 들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지겹겠습니다. 개인들이 들고 있으면 떠나라는 얘기죠. 보면. 히림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절반 팔았는데 마찬가지예요. 히림도 이렇게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 없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거래량 없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저는 이게 조정이다. 조정. 어디까지 조정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것은 또 어떤 뉴스나 어떤 뭐 테마하고 연결되면 또 뭐 이런 장대 양봉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죠. 보면. 근데 이제 아무 때나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세력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뉴스가 나와야죠. 이게 세력들은 이제 이런 히림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생각하는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기다리는 거죠. 그 히림 같은 경우 보면 여기서 매집을 해놓고 엄청 이렇게 그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조정 두 달, 양 가격 조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가 여기 사서 여기 짧은 기간에 50% 갔다가 여기 조정 구간에 계속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여기서 절반을 판 건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집중은 종목이니까, 이렇게 해서.